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주 따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맥주를 따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자, 첫 번째, 냉동실에 얼려진 잔을 사용하는 겁니다. 냉동실에 얼려진 잔이 일단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따를 때 거품이 엄청 많이 생기기도 하고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냉동실 안에 온갖 냄새들이 잔 표면에 배어가지고 맥주의 풍미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깨끗하지 못한 잔을 사용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일부 펍들에서는 그냥 잔을 내가 한번 세척을 해서 말려놨으니까 그 잔을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잔을 사용하게 되면은 깨끗하지 못한 잔들은 이렇게 잔 표면에 거품들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거품이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잔이 깨끗하지 못한 거고, 깨끗하지 못한 잔은 맥주의 풍미를 해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비위생적이고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잔을 사용하시는 것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방금도 제가 맥주를 따르긴 했지만 맥주를 의도 없이 푸어링하는 거예요. 맥주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맥주를 그냥 따라서 나가고, 어떨 때는 거품이 이만큼 있고 어떨 때는 거품이 없고 어떨 때는 거품이 가득 차 있고, 매번 다르게 그냥 맥주를 따른다는 행위 자체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맥주의 푸어링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어떤 푸어링을 하시든 여기에는 개인적인 견해가 낄 수는 있는데 푸어링에 항상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푸어링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린싱의 역할은 맥주와 똑같은 온도의 물이 잔을 쳐주면서 잔을 맥주와 최대한 비슷한 온도로 맞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맥주를 따랐을 때 의도치 않은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막아주고, 안쪽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른 먼지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린싱을 한번 해주고선 맥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맥주 전문가 양성 기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텐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 세척된 잔을 린싱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잔 끝에 이 꼭지가 있어요. 이 꼭지를 영어로는 퍼셋이라고 부르는 건데, 퍼셋이 잔이나 맥주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 퍼셋이 잔에 닿거나 맥주에 닿으면은 맥주가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모든 펍들이 퍼셋 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소독을 해놨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위생에 신경을 써서 이 잔과 퍼셋이 맞닿지 않게, 그리고 맥주가 퍼셋에 잠기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 방법의 초점입니다. 따라 볼게요. 이 퍼셋과 접촉되지 않게 45도로 기울여서 따라주고요. 반쯤 차면은 그때 이제 중앙에 위치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거품의 양은 맥주의 종류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 그리고 밀맥주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양의 거품을 따라줘야 합니다. 이 거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품은 맥주가 외부 산소로부터 접촉되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맥주 안에 뭐 호향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녹아 있다면은 호향 같은 게 밖으로 아로마가 휘발되지 않게, 그래서 내가 맥주를 마실 때쯤이면은 이렇게 거품층이 막아주면서 맥주층이 내 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향들을 폭발적으로 같이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거죠. 그리고 맥주의 질감을 조금 더 크리미하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떤 펍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방법이 아닌 좀 이론적인 방법보다 좀 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푸어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가르쳐 드릴 거는 체코식 방법으로 4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체코식 4가지 방법에는 각자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맥주에 어떤 식으로 푸어링 하는 게 좋겠다 라기보다는 나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해 라고 각자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맥주를 따라 볼 건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퍼셋과 잔이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리고 퍼셋과 맥주가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못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퍼셋과 잔을 접촉시킬 거고요. 퍼셋을 맥주 안에 담글 겁니다. 내가 위생적인 퍼셋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잘 해주고 있다면 잘 담가주고, 이제 맥주가 한 잔 따르고 나면은 다시 한번 관리해주고,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보여드릴 방법은 거품이 없이 맥주만 가득 따르는 방법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초우탄이라는 방법인데요. 얘는 거품층이 없기 때문에 좀 맥주의 호평이나 맥주의 쓴맛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거품이 없어서 약간 맥주를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꿀꺽꿀꺽 드시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라거를 빠르게 꿀꺽꿀꺽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맥주의 거품과 맥주가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잡힌 힐라딩카라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따르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힐라딩카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맥주층과 거품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맥주의 거품층이 점점 이제 맥주로 바뀌면서 좀 더 맥주를 즐기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 정도는 맥주고 반 정도는 거품인 자, 슈니트라는 방법이에요. 얘는 반 정도가 거품이고 반 정도가 맥주잖아요. 그래서 이 거품의 크리미한 질감을 즐기기도 좋고요. 그리고 거품층이 두껍다 보니까 외부 산소 같은 걸 차단해줘서 산화 같은 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볍게 한잔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거의 전체가 거품으로 채워진 스타일입니다. 이 얘를 보면은 뭐가 연상이 되세요? 우유가 연상되지 않나요? 얘는 우유 같은 물리코라는 스타일로 거품층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간 거품의 부드러운 크리미함, 그리고 맥주의 단맛을 느끼기에 굉장히 용이한 스타일입니다. 얘는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이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거나 디저트 대신 드시기에 좋은 스타일입니다. 맥주 푸어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자기 선호나 아니면은 고객의 요청이나, 우리 펍에서는 푸어링 방법을 여러 가지를 다 적용해서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따라줄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펍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기하고 처음 보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푸어링을 하는데 꼭 의도를 가지고 푸어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푸어링 방법을 배워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